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손상대 TV 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단 정치 얘기보다는 노조 얘기와 교육 문제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이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당이 옳으니 저 당이 옳으니 문재인이 옳으니 이러지만 우리 사회 곳곳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그 섹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단체들, 개인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민주노총 반드시 해체해야 기업과 국민이 산다는 국민노동조합의 글입니다. 민주노총이 24일 오늘이죠. 재벌체제개혁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재벌체제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대기업 해체와 노동자 경영 참가의 다른 말이다. 지난해 재벌체제개혁 과제로 사내 유보금 국고환수, 재벌세 걷기, 이재용 구속, 노동자 계급 집권, 재벌 해체 등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노총 체제 해체가 더 시급하다. 경제발전 발목, 사회갈등 조장, 사업장 폭력의 곳곳에 민주노총의 그림자가 있다. 자동차 산업이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중심이 이동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는 강성노조에 의해 가감한 투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조정도, 판매 방식의 변화도 거부당하고 있다. 산업구조 기술 혁신, 자금환경, 소비자 요구 등은 변화하는데 강성노조는 오로지 고용유지, 복지 확대만 요구함으로써 기업 발전은 물론 자신들의 일자리를 발로 차는 상황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2022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생산직, 기술직, 연구직, 사무직, 서비스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배달직 등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96.5% 중에서 누구도 민주노총에 자신의 최저임금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최저임금 결정 개입은 오히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층 아르바이트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독재가 완성 단계에 있다. 민주노총 방침이면 다른 노동조합, 노조원 채용을 감시하고 탄압한다. 민주노총 지부 방침을 미리 이야기했으니 탄압이 아니지라는 식이다. 민주노총이 방침으로 정하면 그것은 건설 현장에서 법보다 우선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건설사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형틀 목수, 차량 크레인, 알폼 시공 등의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심지어는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노동조합, 노조원이 현장에 투입되면 파업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히겠다고 협박 투쟁한다. 이러한 일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정부, 경찰, 노동청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 현장은 법과 공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민주노총이 통치하는 치해법권 지역이 되었다. 민주노총 체제는 고용유지를 위해 기업 발전과 미래 일자리 발목을 잡는 것이고 700만 자영업자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의 문을 여는 것이며 건설 현장의 민주노총 치해법권을 넘어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횡포 치해법권 국가가 되는 것일 뿐이다. 민주노총 체제는 한순간도 유지되어서는 안 된 것이다. 민주노총 체제 해체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길이며 기업과 노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 지금 국민노조가 민주노총을 해체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대한민국의 최고의 악성 종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강성노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정교조가 대한민국 교육을 말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까 치해복권이 아니라 완전히 저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코로나 알 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만 가는 거 알 바 없습니다. 저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금은 민노총 위원장이 이석기 바로 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민노총 산하에 있던 분들, 한국노총 산하에 있던 분들, 많은 분들이 민노총 그 체제에 학을 띄고 지금 그 민노총을 뛰쳐나와서 국민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국민노조에 가입해서 100만도 안 되는 민주노총을 1000만 국민노조로 끝장을 냅시다. 인터넷에 국민노조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전화 걸으셔서 응원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노총, 한국노총도 다 똑같이 없어요. 돈 빨아먹는 거기 야, 서울시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때려박는 돈, 전국 지자체가 거기다 때려박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노조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되고 정치 집단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깡패 조폭 집단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골탈태는 강 건너가는 것이니까 국민노조를 키워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두 손 들게 만듭시다. 국민의힘으로. 자, 두 번째는 교육계의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학부모들 분노한다는 별이님의 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 농성 텐트장에서는 아침과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학부모는 아들과 딸만 낳았습니다. 학부모는 남녀의 건강한 결혼을 원합니다. 페미니즘 성인지 교육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젠더 제3의 성, 사회적 성의 내용인 성평등 교육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남녀의 건강한 결혼 제도를 망가뜨려 가정을 해체하려는 가짜 인권 학생 인권 조각 계획을 거부합니다. 남녀의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동성애, 소아성애 등 위험한 성행위를 부추기는 가짜 인권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거부합니다.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을 방치하는 가짜 인권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평등과 인권이라는 단어 안에 속지 않을 분별이 필요할 때입니다. 무질서, 범죄, 비윤리까지 포함되는 평등과 인권은 가짜입니다. 남녀 개념을 제3의 성까지 확장시킨 성평등이 바로 그것이고 동성애, 소아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까지 확장시킨 서울 학생 인권종합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3성은 무질서와 범죄, 비윤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몸과 영혼을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남녀 결혼을 파괴하고 가정 해체가 숨어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성인지 교육은 남녀의 갈등을 극도로 부추기는 페미니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 학생 종합회의 안의 내용 전체가 심히 우려가 되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서울학생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내용이 들어있다. 성소수자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기계성애자 등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준다고 하니 이건 가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보호해준다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교사들을 혐오차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동성애와 에이즈 상관성을 가르친 교사를 서울시 교육청은 징계를 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동성애를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험한 성행위에 대한 에이즈 등 위험성을 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게 교육인가? 두 번째, 소위 민주시민교육안에는 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교육 내용으로 가득하다. 자유민주시민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학생의 노동교육 내용이다. 현재 다수 시도교육청은 재량으로 정교조 민주노총 인권단체 노동운동가들이 교재를 만들고 강사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가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하고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업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우려가 농후하다. 인권 친화라는 용어를 앞세워 근로자가 아닌 학생에게 노동권까지 인권으로 포장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노동권은 자익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전략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 자녀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네 번째,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체제 전복 수단인 젠더 이데올로기로 무분별한 성평등 권리를 알려주고 무방비적 세계 시민 및 다문화주의로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교육 내용이 그것이다. 현재 유럽이 망한 이유는 느슨한 다문화주의로 인해 무슬림화가 되었고 자국민의 문화가 사라져가는 위기에 놓여 있다. 다문화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 온 외국인은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다문화를 인정해 줬을 경우 우리 자녀들이 후에 감당해야 할 문화적 충돌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눈앞에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외국의 난민 테러나 이슬람인들에 의해 자국민이 잔인하게 참수되는 현실을 공부시키지 않고 국가 안보를 무너지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은 만 3세부터 동성애와 이데올로기 편향 사상을 우리 자녀에게 주입시켜 교육자가 아닌 정치권의 권력 획득의 장으로 전락한 교육계의 부끄럽고 슬픈 현실에 학부모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내용이 좀 던떠듣긴 뭔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남자입니다. 어느 날 내 딸이 사위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여자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기계, 성에 대한 이 인식이 사람이 아닌 동물, 시체, 기계 이런 식으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질병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들으면 구역질 나는 이런 용어들을 전신만신 누가 들으면 엄청나게 대단한 무슨 그것처럼 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교육 이런 식으로 전부 포장을 해서 국민들이 보면 그래 자유민주 시민교육 뭐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을 이상한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처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엄마들보다는 저 국민의힘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아야 할 텐데 국민의힘까지도 표 떨어질까봐 찍소리 못하고 있으니 결국은 학부모들, 엄마들이 나서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4시간 텐트 농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이 너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보다 못한 엄마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똘똘 뭉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런 식으로 마이크를 들고 이 동성애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말하는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 이거 폐지하라고 난리를 목이 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엄마들은 내 자녀도 살려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백년대계라는 교육도 살리고 대한민국 안보도 살리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 가짜 인권이란 거 이거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서울시 교육청 앞에 텐트에 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마실 음료수도 좀 사다 드리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고 특히 남성 여러분 이게 엄마들만의 투쟁으로 막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옆에 텐트 하나 더 치고 남성들도 나서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이 가짜 인권 완전히 개판의 성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상한 나라로 만들려는 이 꼬라지를 우리 모두가 막아냅시다. 오늘 이 두 가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사안보다는 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